안녕하세요. 5분 한옥 강의를 맡고 있는 이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석가래와 개판으로 이루어진 1차 지분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습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루비를 활용하여 곡선 부재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곡선과 곡면의 숨겨진 선을 활용하여 부재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1차 지분 구조도 만들고 그리고 2차 지분 구조는 이제 과제로 한번 출제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강의에서는 장현과 선자안을 배치한 것과 이를 이용하여 갈무산방도 만드는 것을 해보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지붕 부재를 배치하기 위한 곡면을 이용하여 곡선 부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실습에서 만들어본 곡면을 모든 지붕 위에 배치했습니다. 기존 곡면들을 다시 장현이 맨 위에 접하게끔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곡선 부재를 만들기 위해 양끝이 단면을 만들어야겠죠. 그림 이치수를 이용하여 평고대의 단면을 평평한 장현 배치면을 수직하게끔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 곡면의 맨 끝 부분이 기울기를 가는 직선을 이용하여 두 곡선이 한 곳에 만나게끔 합니다. 그 다음 아까 만든 평고대 단면을 꼭지점 위에 배치하고 커비드 로프트를 이용해 곡선 평고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실습을 통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아까 만들어 보았던 장현 배치면 장현이 위쪽에 배치하는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요 없다면 1분 37초를 스킵해주세요. 장현들이 아래쪽 중심을 잇는 가이드라인은 하나를 그려주세요. 장현들이 아래쪽 중심을 잇는 그 가이드라인을 그룹 끝점이 장현이 맨 아래쪽 중심선에 맞춰 이동시켜주고 이렇게 Z축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이 이동 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제 사례를 숨겨주시고요. 그렇게 한 다음 곡면부 평고대와 장현 개판을 옆에 만들 것입니다. 기존에 아까 가이드라인을 아까 그 맨 끝쪽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하면 45도 선에서 이렇게 두 가이드라인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존이 그 평면부에 배치한 장현각 그리고 평고대의 면을 각각 복사해서 제자리에 복사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기존 경로의 교차점 위에 배치한 45도 각도만큼 회전시켜서 배치를 할 것입니다. 이때 평고대는 이제 교차점 위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개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배치만 한 다음에 이제 경로와 그리고 이 면들 이것을 모두 그룹으로 묶어줄 것입니다. 네, 그러기 앞서 일단 이것만 이제 곡면의 끝섬에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평고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제 그 교차점 끝쪽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회전을 시켜서 그 면에 위에 놓이게끔 이제 회전을 한 것이고요. 이제 개판을 이렇게 길이를 수정을 할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그 기존 개판과 좀 높이가 맞지 않으니까 추녀와 접하는 개판은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평고대는 이렇게 먼저 수직으로 만든 다음에 다시 90도로 평평하게 만들게끔 두 번 회전을 시켜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할 것은 이제 경로와 도형들을 각각 따로 두 그룹으로 나눠줄 것인데요. 평고대용 경로와 끝면, 그리고 개판용 경로와 끝면을 각각 다른 그룹으로 지정을 해줄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이 만들어졌습니다. 추가로 이제 칼빌로프트를 우측 상단바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실행을 하고요. 이제 평고대부터 만들겠습니다. 가운데 아이콘 패스를 선택을 하고 가운데 경로부터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양쪽 면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경로가 1, 양쪽 면이 2, 3이 뜨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을 누르거나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평고대 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다면 그룹을 모두 분해를 해준 다음에 재질을 적절히 적용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고대를 만들었다면 다음은 개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쪽 면이 두 개가 높이가 완전히 같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쪽 면부터 만들어 주세요. 이건 이제 컨투어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 이제 옆면은 다시 아까 사용했던 중앙 아이콘인 패스 아이콘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다시 위쪽 면은 다시 아까 사용했던 컨투어를 이용해서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그룹들을 분해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고요. 이걸 재질을 입혀주시면 이렇게 개판을 만드는 것이 끝났습니다.
추가로 추녀와 개판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추녀의 치수만 좀 변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할 것은 다른 반대쪽 모서리에도 대칭 도구를 이용해서 배열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대칭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이미 치수로 만든 다음에 제자리에 복사한 것을 대칭시키고 이렇게 마이너스 배열로 대칭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접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단면은 항상 45도 선에서 만나니까. 네, 이렇게 모서리부 개판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이용해서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까지 달성하면 앞으로 곡선 입체 도형 문제 없이 잘 만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 과제에서 만들 부재는 바로 부연, 부연 평고대, 부연 개판, 그리고 부연 사이 공간을 메꿔주는 차고판까지 총 4개의 부재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먼저 부연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겠습니다. 먼저 장형 개판의 윗면이 아랫변으로부터 2100mm 떨어진 곳에 가이드라인 하나를 그리고 임의 길이 폭 90mm, 높이 120mm 부연이 초안도 하나 만들어줍니다. 개판과 겹치는 부분을 제거하면 부연이 완성될 것이지만 아직 제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개판과 겹치지 않는 부분의 길이가 750mm가 되도록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이 개판 초안을 다시 그 가이드라인을 중심축으로 해서 22.5도만큼 회전시켜주세요. 위에서 보았을 때 장형과 동일 중심선을 갖도록 부연도 배치하면 됩니다. 곡면의 부연은 부연 개판과 부연 평고대를 만들 때 사용한 곡면의 숨겨진 선을 이용해서 배치하면 됩니다. 차고판은 두께 30인 판형 부재이며 부연 평고대의 뒤쪽 면과 동일 선상에 있도록 배치하면 됩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곡면 차고판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곡면 차고판은 그냥 평면으로 처리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